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많이 분주하셨지요? 2024년 12월 28일 저녁입니다. 김용택 작가의 교단일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흐림. 이승복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이승복 동상은 지금도 우리 학교 뜰에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이승복에게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동상의 주인공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아는 아이들도 물론 없다. 어떤 아이도 저 동상에 대해 묻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승복을 통해 반공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과서에서 이승복이란 이름이 사라졌다. 이승복 글짓기 대회도 웅변대회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증오심을 키우는 공포의 반공교육이 그 얼마나 교실을 숨막히게 했던가. 무서운 일이었다. 이승복 어린이 사건이 사실이냐 장문이냐는 내게 별 상관이 없다. 나를 겁나고 무섭게 한 말은 한 어린이가 죽음 앞에서 내지른 절규였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무섭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죽음 앞에서 어린 영혼이 내지른 그 말이 반공교육의 성공을 확인한 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먼 말이 아닌가.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하며 매달리는 게 사람다운 사람의 말 아니겠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 통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그들에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통일은 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나 많은 반공교육과 통일교육을 해왔는데도 통일을 절실하게 느끼는 선생님들은 드물다. 통일, 반공,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회를 종합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지식 공급 교육, 절름발이 불구 교육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거는 이제 이 작가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 작가의 생각입니다. 다은이가 오늘도 어리광을 부린다. 공부 시간에 느물거리며 늑장을 부리고 뭐라고 하면 몸을 비틀고 꼬며 아양을 떤다. 오늘은 야단을 쳤다. 수학 시간에 다은이를 야단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풀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 칭찬을 해주고 교실로 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껴안고 따라온다. 보나마나 다은이다. 내가 조금 누그러진 틈을 슬며시 비집고 들어와 아양을 떨고 있다. 참 이런 아이는 또 공연이 더 귀엽죠. 날씨가 활짝했다. 그러니까 다은이는 좀 전에 혼났는데도 받으시 바로 와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껴안고 따라오는 걸 봐요. 이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날씨가 활짝했다. 맑은 햇살에 아이들은 눈부셔 하면서 뛰논다. 날마다 하늘이 끝없이 드높다. 올가을은 농부들이 맘껏 농사일을 했다. 태풍 피해도 많지 않았고 병충해도 극성을 부리지 않았다. 일주량이 많아서 벼들이 잘들 여물었다. 가을 내내 비가 없으니 농부들이 곡식을 마음껏 거두어 들였다. 동네에 가보면 벼들이 길 가득 널려 있고 콩타작들을 하고 마을 안길까지 곡식들이 그득하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경이다. 가을이면 그렇게 동네가 펄펄 살아난다. 살아 숨을 쉰다. 그러다가 서서히 곡식들이 길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순환의 길을 그려낸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농사만 잘하면 뭐 할 거냐는 생각을 하다가도 농사라도 잘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농사마저 잘 안 되면 농민들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지 생각해 본다.
봄에 밖으로 나와 들을 가득 메우던 곡식들이 그렇게 서서히 마을로, 마당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겨우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놀며 회관방에서 10원짜리 화투를 치며 지내실 것이다. 벌레들도 사람들처럼 한 해의 삶을 갈무리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농사의 길을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어딘가에서 비틀어지고 어긋나고 허물어지고 병들어 간다. 오후에 예영이네 집에서 피자를 3판 가지고 왔다. 한 판은 여선생님들 주고 2판은 우리 반에서 먹기로 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강수, 종현이, 한빈이가 피자를 안 먹겠다고 한다. 삐쳤는데 그 강도가 심상치 않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중에 종현이를 살살 꼬셨다. 종현이는 못 이기는 척 다가와 어색하게 받아먹는다. 한빈이와 강수도 어르고 달래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아이들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단다. 아이들은 정말 피자를 좋아한다. 한 판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강수에게 한 조각을 쥐어주고 한빈이에게도 한 조각 쥐어주니 못 이기는 척, 맛없는 척, 마지못해 먹는 것처럼 인상을 쓰며 먹는다. 사람들은 때로 한빈이와 강수처럼 자기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참 마음에도 없이 이렇게 안 먹는 척 했죠. 10월 30일 토요일 안개도 붓다 보고 싶다 단풍들이. 안개까지도 붉다고 표현을 했네요. 아침에 아내가 커플하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40이 넘으니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나는 57이 되어서야 조금씩 세상이 보인다고 했다. 아내가 당신은 뭐든지 그렇게 늦대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서툴다. 나는 아직도 처세를 모른다. 그게 대수인가? 그러나 나도 이제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놈인지는 안다. 나쁜 놈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싫어하는 놈을 싫어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싫다. 나는 만인에게 잘해야 하는 이 부보자가 아니다. 나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몇 주 전에 우리 반에 왔다가 하루 지내고 간 광주교대 학생들에게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여기 옮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리포트 때문에 덕지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광주교대 학생 김화연입니다. 그때 짧았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바로 감사 편지를 쓴다는 것이 저희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어느새 그곳에 다녀온 지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창문 밖으로 온통 빽빽한 아파트들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달리는 자동차들. 이곳에 있으면 덕지초등학교에 갔던 일은 한순간 꿈 같습니다. 섬진강 때문에 주변 곳곳을 감싸던 안개와 산에 안겨있는 듯 했던 학교, 그런 학교보다 더 예뻤던 아이들, 그리고 김용택 선생님.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라 저희 집에는 나름대로 책이 많습니다. 여러 책 중에서 어느 날 발견한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라는 책이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묘한 감동을 주던지 그때부터 김용택 선생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게 김용택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지요.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라는 책. 그러다가 작년에 선생님 강연을 듣고 정말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대에 제 의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뜻에 따라 들어간 학교였기에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재수까지 했던지라 이 학교에 오려고 재수를 한 건 아닌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졸업을 했다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서겠는가 늘 이런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리고 실습을 통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 함께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을 향해 마구 뛰어오던 아이들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도
아이들이 나를 보고 달려와 줄까? 또 하나,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글 쓰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거부감을 느껴본 적이 없이 그저 혼자 즐겼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각종 대회에 나가기도 하면서 글쓰기를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왔고 긴 공백 때문인지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시 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매일 일기만 쓸 뿐. 선생님이 되는 일과 글을 쓰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이 두 가지를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김용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더욱 기대했고 역시나 따뜻하고 정답게 대해 주셨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일을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선생님께 연락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시고요. 너무 짧았던지라 그날 아이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해 내내 아쉽습니다만 선생님과 아이들 모습 보고 온 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 보냅니다. 얼굴이랑 이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제 교생 실습 왔던 학생한테 받은 편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대전 글꽃초등학교인데요. 여기도 공주 교대 대용부속 학교라서 실습생들이 해마다 오곤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랑 많이 닮았는지 이 김용택 선생님을 보면 꼭 저의 교단 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쌍둥이 자매가 전학을 간다. 가슴이 찡하다. 더 잘해줄 걸. 학생들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전학을 가도 교실이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평생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살았다. 어디 아이들 뿐인가? 내 동무들도 이웃들도 다 떠나보내며 살았다. 항상 한쪽이 허전하게 살았다. 자, 11월 1일 월요일 오후 늦게 비. 도법스님 만나고 오는 밤길 비 오다. 강과 마을, 산과 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찻길을 달릴 때면 나는 가슴이 아프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얼마나 삶의 보탬이 된다고. 다리와 길은 저토록 직선으로 산을 자르고 뚫고 강과 들과 마을을 건넌다. 산 때문에 마을 때문에 작은 도랑물 한 줄기 때문에 돌아가고 넘어가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겐 없다. 국토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우리 땅엔 강을 건너는 다리보다 산과 들을 건너는 다리가 더 많아졌다. 엄청난 교각은 마을을 위협하고 넓은 길엔 농민이 다닐 길이 없다. 산과 들이 아름답게 조화된 마을의 균형이 무지막지하게 깨지고 있다. 길을 작게 내고 다리를 저리도 높고 크게 놓지 않아도 될 텐데 도대체 무슨 음흉한 음모가 저 속에 도사리고 있기에 모든 공사가 다 대형인가? 이 정부는 역사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토건 사업을 지금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돈 때문일 것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건설업자들과 건교부의 이 과다한 국토유린 사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11월 2일 화요일 비. 목마른 대지에 비 내리다. 비를 맞으며 기뻐할 나무들을 생각하며 나도 기뻐하다. 강 건너 마을 뒤에 은행나무도 샛노랗게 졌다. 젖어 산이 강이 빈들이 젖어 천천히 오래 눕다. 내 마음이 젖지 않으면 저 아름다운 젖음이 다 무슨 소용인가. 참 아름다운 시네요. 아침에 예영이와 하영이 쌍둥이 자매가 없으니 얘들이 전학 갔죠. 교실이 텅 빈 것 같다. 잘못했다고 나무란 일들만 가슴 아프게 살아난다. 아이들은 심심함을 모른다.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울고 무엇이든 가지고 논다. 살아있는 것이건 죽은 것이건 그것이 아이들 놀잇감이 된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들은 재미있게 논다. 스스로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일상이 매 순간이 아이들 자신이 놀이다. 위대하고 성스럽다. 생명력 넘치는 저 활기찬 역동성이, 생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저 살아있음이 환희이다. 눈부신 생이다. 아이들은 오래 놀다가 싸우고 울고 끝낸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멍청하게 앉아 고민하지 않는 어린이의 마음이 부럽다. 아이들은 사색과 명상 따위는 하지 않는다. 한 편만 더 읽어볼게요. 11월 3일 수요일 비 흐림. 형형색색으로 물든 낙엽들이 지다. 땅 위로 지다. 땅에 내려 촉촉하게 젖어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눕다. 그 옆에 나도 따라 눕고 싶다. 땅에다가 온몸을 대고 죽고 싶다. 참 센치해졌네요. 오후에 신앙송 심사에 갔다. 신앙송 대회장에서 나는 우리 동시의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짐작했다. 관객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심심한 상투성, 하품 나오게 지루한 도덕성, 훈시하려 드는 급분 같은 엄격함, 지루한 설명, 턱도 없이 부족한 문학성, 어린이들을 무조건 철없이 보는 유치함까지 우리네 어린이 문학은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서 이제는 정말 폐기해도 될 것들이 죽은 시신을 끌고 돌아다니며 질질 짜고 큰 소리를 지른다. 펄펄 살아 숨쉬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죽은 것으로 만드는 이런 유치한 유일은 이제 그만두자. 문학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 동시를 낭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숨고 싶었다. 어른들의 잘못된 시낭송이 살아 숨쉬는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가. 앵무새처럼 어른 흉내를 그대로 내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다. 그렇게나 시끄럽게 제잘거리고 쿵쾅거리고 놀던 아이들이 시를 낭송하러 무대에 나오면 갑자기 유순한 모습이나 노예가 되어버린다.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과 몸가짐이 완전히 죽은 송장이다. 시는 왜 그렇게 하나같이 아무런 표정이나 몸짓 없이 목소리를 죽여 읽는가. 가관이다. 저런 시낭송 행사는 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행사다. 살아 숨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어른들이 바로 그렇게 시를 낭송하지 않던가. 이건 꼭두각시 노름, 앵무새 노름이다. 시낭송 대회를 즐겁고 신나고 살아서 펄펄 숨을 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라. 낭송은 시를 살리는 일이고 시를 재창조하는 행위다. 시를 쓰듯 시를 낭송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송할 때 보면 너무 가식처럼 꾸미고 어떤 운율에 갖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을 지금 이 김영택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신앙송, 저도 신앙송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지만 정말 막 모두 다 깎고 맞춘 듯이 비슷한 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낭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송도 어떤 규격에 맞춰서 남의 흉내를 내는 것, 이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볼 텐데요. 오늘도 적잖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낭송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낭독하는 거를 들어서 과연 이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읽는 것과 조금 다를 텐데, 그래도 한 번 읽어서 저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두 번쯤 또 세 번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일기 안 쓰신 분들은 일기를 쓰시고 여러분도 좋은 글을 많이 써보자고 이렇게 권유해 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권유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